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오늘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유가 계속 올라가고,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또 걱정하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 되게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죠. 근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는데, 이미 익숙했고, 오늘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 두 수치가 급등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 증시에서 갑자기 우리 증시 돌아갈 때 우리나라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어요. 예, 보시면 이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갑자기 4%확 넘어갔었잖아요. 이때 지수가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판에 낙폭을 줄이거나 코스피는 상승 전환했죠. 이렇게 올라갔던 국채 금리가 나중에 빠져 내려오면서 이때 또 지수가 또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를 움직인 것은 결정적으로 그냥 금리였다. 예, 시장이 좀 금리 보면서 민감하게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민감해진 건 그 FMC 앞두고 의견이 너무 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에 추가로 올릴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70, 80, 90년대 고유가 때문에 경기 침체 유발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유가 잡기 위해서 매파적인 시각을 보일 거다. 그래서 금리 또 올릴 거야 이런 주장이고, 동결파는 저축이 이미 고갈되고 있고 확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이 돼서 소비 둔화가 될 거다. 연준이 괜히 금리 올려갖고 경기 침체 자기네들이 유발한 걸로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회의 때 점도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릴 거다라는 쪽에 베팅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중간값.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중에서 중간값이 이제 전망으로 보는데, 내년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금리 네 번 올릴 거, 네 번 내릴 거야. 이렇게 전망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경기 전망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성장 전망을 1%대 정도 잡고 있죠. 실업률은 4.5% 정도 잡고 있고, PC는 대략적으로 2.5% 왔다 갔다 이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치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은 이제 11월에 금리를 올리지, 제 생각에는 사실 11월에 금리 올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서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이 11월에 올리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게 되고, 이거 나올 때까지 쉽게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을 보면 이제 FMC 앞두고서 우리나라 금리 뛴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몇몇 국가들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에코프로가 오늘 올라갔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도 차트로도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어쨌든 투자자들이 좀 한동안 빠졌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냥 제일 먼저 빠진 거, 되게 많이 빠진 거, 이런 식 순서로 역순으로 좀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올랐던 종목을 추격할 정도보다는 일단 빠진 거 일단 한번 한 바퀴 해먹고 나서 보자.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저는 좀 재밌는 뉴스 같은데, 미국이 사우디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군사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되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제 원유 관련된 또 이제 의견 조율이 또 나타날 수 있어서 향후에 이제 유가에 어떤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뉴스를 향후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국제유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이런 걸로 이제 고전을 했는데, 코스닥 종가가 되게 절묘했어요. 저게 882.47인가가 121선이거든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에는 121선 깨졌다고 얘기했는데, 잘 보니까 딱 그 위에 마감이 됐어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1월에 돌파한 이후에 121선 깬 적이 없거든요. 8월 조정 때도 튕겨 올라갔으니까. 나름대로는 위에서 마감이 됐죠. 이게 지킬 건 일단 지킨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걸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멱살 잡아 올린 건 에코프로. 근데 이제 그 에코프로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한 5분의 1 토막, 몇 분의 1 토막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에코프로가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역순서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다가 빠진 애들. 예, 그럼 역순서로 보면 에코프로 2차전지, 그 다음에 HBM, 로봇, 이렇게 또 이제 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순으로 그동안에 통신 장비를 비롯해서 장기 낙폭 과대 쪽으로 가던 게 이쪽, 왜냐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올리는 종목하고 에코프로 움직이는 자금하고는 자금 사이즈가 달라서 이 통신 장비 매매하다 일로 넘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잠깐 단타 치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역순으로 이게 HBM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미국 자동차사 파업에 따른 어떤
이제 주목도가 높아진 건지 어쩐지 이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수급에서는 제가 매일 수급 점검해 드릴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마다 자동차 쪽 외국인 매수가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흐름도 좀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분 차트인데 코스피 분 차트에서 종가로 300선 넘어가서 마감하는 건 좀 의미가 있거든요. 저 1분 차트에서 300선은 매도와 매수가 충돌하는 이평선입니다. 근데 그 위로 이제 올라가서 마감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근데 이게 사실 장중에 밀어 올려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막판에 올려서 이게 뭐 내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뒷부분에서 300선 넘어서 마감한 거는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기관이 금융투자 매수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매수가 있는데 조금 이거는 특이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반대로 금융투자가 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돌리기 직전에 이런 경우가 나와서 내일장에서 선물 매수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개인만 사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9월 들어서 개인만 코스닥은 이틀 빼고 개인이 계속 매수했는데 보통 이런 거에서는 폭발적으로 예탁금이 증가하지 않으면 지수가 연속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바뀌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쪽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저게 이제 코스닥 쪽만 보여드린 건데 이제 FMC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죠. 종목은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3일 연속 매도 후에 삼성전자 하루 매수하더니 오늘 다시 매도로 바뀌었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모비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업종에서 특징적인 어떤 그 외에는 업종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통신 쪽 KT하고 이제 SK텔레콤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도 역시 자동차 3사 다 이제 매수로 잡았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런 거는 별로 특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이제 급등했던 거, KMW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 외에는 이제 에코프로틱스 이런 거 샀는데 약간 이제 유진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을 좀 담아낸 것도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좀 엇갈립니다. 종목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데 약간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게 특징이고 이제 예, 그쪽 종목 그다음에 역시 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전히 골라서 담고 있다. 예, 골라서 사던 종목군들을 계속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쯤 이후부터 좀 기관의 매수가 누적돼 있는 저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제법 누적돼 있는데 주가가 눌려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슈를 보면 FMC 이후에 점도표와 경제 전망의 어떤 변화. 점도표는 올해 한 번 더 올릴 거야. 그리고 내년에 네 번 내릴 거야.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변화가 없는 게 차라리 낫죠, 지금은. 예, 이제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두 번 올릴 거야. 내년도에 두 번만 내릴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긴장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냥 일정이에요, 이건. 올해 맨날 뭐 이번 CPI가 중요해. 이번 FOMC가 중요해.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가면 다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근데 한 이틀 영향 주는 건데 이 변화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 이후에 유가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는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10년물 4.4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4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 이 전후에서 이제 고점이 나와줘야 이제 시장이 좀 편안해질 수 있죠. 이건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돼야지 시장이 편안하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제약 이게 이제 굵직하게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움직이는 종목이 한두 개는 나와줘야 돼요. 한두 개 정도 나와줘야지 여기서 이제 나와주지 않으면 지수는 연속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내일장 이후에 여기서 이제 어느 쪽에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그냥 전혀 완전히 중형주군 이하로만 가면서 이제 지수가 좀 갇히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뭐 특징들은 이제 말씀드린 통신 장비는 이제 막판에 종목들별로 좀 갈려가지고 뭐 철강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 이거는 이제 칼럼으로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도 올려드리고 이제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린 건데 제가 이제 유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엄청 세게는 계속은 못 갈 거라고 봐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근데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100% 맞추는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 근데 유가가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왔는데 90달러 초반. 근데 저는 제가 93, 4달러 정도에서는 막히지 않을까라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과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통계들을 보니까 한 6% 정도. 제가 이제 그때 봤던 게 한 80달러 중 후반이어서 그게 대략적으로 한 93, 4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유가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쪽에는 이제 헤지 펀드들의 베팅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저거는 역으로 보면 어떤 명분만 주면 아랫방향으로 베팅이 뒤집히면서 하락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위치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충분히 더 위로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유가를 여기서 정말 1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차트는 뭐냐면 그 파란색 선은 WTI 국제유가고요. 하얀색 그래프는 미국의 이제 S&P 500의 에너지 인덱스, 그러니까 에너지 지수예요. 근데 보시면 유가가 올라가는데 에너지 지수가 안 딸려가요. 보통은 방향은 결과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은 이거 유가가 올라가도 저건 장기적으로는 안 갈 것 같아. 장기적으로 계속 고유가는 어려울 것 같아라고 믿고 에너지주를 베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모빌, 쉐브론, 다음에 뭐 대번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추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새롭게 추격이 들어와서 에너지주를 이제 새롭게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에너지주, 그러니까 유가의 강세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라고는 아직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자석이 돼서 유가 상승이 에너지주를 여기서부터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에너지주가 너 어차피 장기적으로 못 갈 거잖아. 포지션 바꿔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공포감, 부담 이런 것들이 반대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길게 이제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지수가 튀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가가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가는 굉장히 엄청나게 무슨 120달러 이렇게까지 가는 건 현실적으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만 진정되면 또 시장이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서 뭐 제가 이제 웬만하면 뭐 전망 같은 거는 어줍지 않게 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뭐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끝난 것 같다? 그다음에 그런 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이건 또 생각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 봐서는 좀 이런 데이터들 봐서 이제 그런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또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뭐가 또 메모를 해 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 이거를 2000년대 중반인가? 뭐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마감되면 오늘 시황은 또 장중이나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자꾸 제가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자기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자꾸 이런 걸 이제 남겨놓고 하면 나중에 데이터 같은 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지? 뭐 이걸 자꾸 기억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한 4줄, 5줄 요약만 하면 되잖아. 오늘 외국인들이 뭘 샀음. 아니면 뭐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움직이 나서 며칠 있다가 해결이 됐구나. 아니면 더 악화가 됐구나. 이런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 번씩 남겨주시면 나중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장중에 시장 이슈가 좀 특이해서 그 장중 긴급 시황 올렸거든요. 그 향후에도 특이한 현상이 있을 때는 이제 장중에도 긴급 브리핑 할 거니까 뭐 가끔 이렇게 좋아요, 구독하기 해놓으시면 알 수 있잖아요.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